안녕하세요. 규칙사유 리차드 드림입니다. 어떻게 좋은 일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아픈 사람 없이 똑같은 일주일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루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기적 같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특별하게 행운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지루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항상 함께 있는 행복이라는 평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의 책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똑똑한 사장은 회사를 못 키운다라는 약간은 아이러니컬한 이런 책을 가지고 서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사장은 직원들의 일하는 재미를 뺏으면 안 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재량권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왼쪽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가, 옆으로 가, 미사일 쏴, 이렇게 계속 훈수를 둔다면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나요? 야, 네가 해, 이렇게 되지 않나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재량과 자유에 인간의 본성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집단이라든지 어떤 스포츠 팀이라든지 억지로 모인 사람들이 많은 집단은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엔 사장이라는 사람은 좋은 기운과 좋은 사람과 그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억지로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하는 기운만 모이게 된다면 형식적인 것 외에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직원분들의 사기와 재미를 딱 떨어뜨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야, 됐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말 들으면 벌써 답답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모든 시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들이 볼 수 있는, 사장님들이 볼 수 없는 곳을 보는 실무자들의 눈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새로운 창의성과 여러 가지 변화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재량은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재량은 주어져야 또 개인적인 스킬의 성장이라든지 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다 재량에서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반영돼야 게임을 하든 운동을 하든 다 재밌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게임을 할 때도 몰입감으로 우리가 거기에 진짜 있는 것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할 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AI도 아닙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레벨업 하고 싶고 무기가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데 재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재미, 재량,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람으로 느낄 수 있게 열어줘야 되고요. 우리 직원분들은 그 안에서 재량이 남용되지 않게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장님들은 좋은 직장인들의 동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명문 구단에서 축구를 한다고 보면 호날두나 메시가 동료라는 것 그 자체로 프라이드를 느끼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런 친구도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보람된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비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사람은 동료들을 보고 자기 현재를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옆에 동료를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게 돼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좋은 동료들, 좋은 인재가 되겠죠. 그런 분들을 영입할 수 있게 회사 시스템이나 복지나 미약 하나마 조금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좋은 인재들이 또 오고 좋은 동료의 프라이드도 생기고 선순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상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 동료로 있으면 와,
쟤도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나, 이런 것들로 좌절감과 상실감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이렇게 동료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현재를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 같은 존재, 나쁘신 분들을 많이 솎아내면서 좋은 동료들을, 계속적으로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장님들 열심히 해, 나중에 보상이 있을 거야, 이런 희망 고문은 많이 하시지만 직원분들의 꿈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물어본 적 많이 있으신가요?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닭살 돋고 민망하고 그러신가요? 왜 본인의 꿈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직원분들의 꿈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나를 좀 도와줘라 하면서 직원분들의 삶에 대해선 왜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꿈이 있습니다. 사장도 직원도 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처럼 신문제도 아니고 성골진골 육두풍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왕을 추대하고 막 봉사하듯이 그런 시대는 지났고, 모두 개인이 소중하고 감사하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냥 하는 일이 다른 존재입니다. 누가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장님들은 자기 꿈만 중요하고 자기 부를 일구는 것만 중요하고, 직원들의 부가 성장하거나 직원들이 재미를 느끼거나 직원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털끝만큼 관심 없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지요? 우리 하나하나는 다 신이 주신 동일한 귀중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중에 직원들이 자기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나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는 꿈과 목표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발전과 성장, 시행착오 이런 데서 참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요. 배우고 살아가고 꿈꾸는 것이 저의 인생의 거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나 동업자분들의 꿈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이 가끔 당황하기도 하지만 꿈을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직접 직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꿈이 뭐냐고 물어볼 때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우다가 갑니다. 허무한 것에 목숨 겁니다. 마음도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은 중요합니다. 사장의 꿈이 더 귀중한 것도 아니고 직원분들의 꿈이 덜 귀중한 것도 아닙니다. 사장님들은 본인의 꿈만 챙기지 마시고 직원분들의 꿈을 물어보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직원분들과 함께 꿈을 꾸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분들 대다수보다는 가방끈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할 수 없는 은행 일들, 요즘은 신용이 잠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신용을 좀 풀어드리는데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똑똑한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장래 계획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제가 직접 상담도 하고, 취미가 같은 직원분들이랑 취미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꿈을 같이 키워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의 여러 가지 꿈과 생각하는 바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부족하지만 제 일처럼 그분들과 꿈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요, 참 시야가 넓어집니다. 제가 아직 40대니까 50대 직원분들과 또 동료분들과 거래처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시야도 배울 수 있고, 60대에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자녀 교육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내 맘대로 안 된다든지, 이렇게 가슴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미약하나마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제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성장을 유도합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도 타부서와 여러 가지 코워크하거나 도울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미련하게 왜 네 일만 하지 저렇게 남의 일을 도우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부서 일을 내 일처럼 조금 하다 보면 타부서의 시야가 내 시야가 돼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특히 직원분들과 함께 꿈을 꾸면 재미도 있고 성장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그 좋은 기운이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순환의 시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장님들 나 좀 도와줘라. 내가 꿈이 이렇다, 목표가 이렇다, 나 좀 하지 마시고요. 같이 살아가는 우리 직원분들, 임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그분의 꿈과 내 꿈이 뭐가 다른지, 우리는 어떻게 도킹을 해서 그 꿈에 간극을 줄여서 그 시너지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지, 우리의 모두의 꿈을 이제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크리에이티브한 게 이 세대를 뒤를 이을 중요한 인재 덕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큰 기업일수록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인 인재 필요 없습니다. 또 대기업은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과 시스템화 돼 있고,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는 제조업으로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한 것은 몇몇 인재들에게나 중요한 덕목이고, 일반 직원들 95% 이상이 여러 가지 재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중소기업에는 참 사장님들 가까이 있으면 경영, 재무, 인사, 마케팅 여러 가지를 가까이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중소기업도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연봉과 복지가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중소기업 취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출판, 인쇄, 제본 이런데 굉장히 좋은 중소기업도 많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포지션도 많으니까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쪽에서 일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책의 형태라든지 디자인들이 결과물로 나오고 그게 시중에 판매되고 이런 것들이 또 보람이니까요. 출판, 인쇄, 제본에 여러 가지로 취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굉장히 또 멋있는 한 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면, 회사의 자본금은 동지들이 출자한 인생입니다. 자본금이 인생이다. 자본금이 있어야 회사를 차리잖아요. 동지들의 피와 땀이 모여서 이제 회사가 되는 건데, 그냥 대충 일하는 사람 빼고 다 목숨 걸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도, 그분들의 가족도, 그분들의 꿈도 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직원분들은 본인 자신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본인들의 꿈을 위해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제발 사장님들은 본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 희생해야 된다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직원분들은 또 주어진 상황 내에서 또 사장님들은 또 세금 내기, 급여 나가기 또 빡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정말 좋은 파트너가 돼서 파이를 크게 만들고 그 파이를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장은 회사를 못 키운다 책을 리뷰해 봤고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서 직원분들과 함께 좋은 회사 또 그 좋은 기운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성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주일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뵈어요. 네, 지금까지 귀책사유 리차드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